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미국인이 한국말 배우면 저 주말에는 등산 가요.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 그게 잘 안 돼. 근데 갑자기 어떤 관용 한국말 표현이 있을까요? 갑자기 뭐 통상적으로 그렇죠. 뭐 산책을, 산행을 이런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뭐 주로라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통상적으로라든지 간헐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되게 이상한 이상하잖아요. 그걸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에 있어서? 스피킹을 위해서는. 자, 오늘 역시나 그동안 사실 영어 독립에서 제가 수차례 이제 공유를 드린 표현인데 A라는 표현과 B라는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또 하나 A라는 표현은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한국 학습자들은 사실 이거를 제가 원하는 만큼 써주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B라는 표현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원어민들이 한 번 쓰면 우리는 두 번 쓰는 이런 표현을 한번 두 가지를 골라왔어요. 골랐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표현의 가치를 알고 또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소통을 할 때 이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써주는 걸 기대하면서 또 한번 가져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좋아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like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like는 like 다음에 바로 I like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I like to do something 이 표현법을 한국 학습자들이 정말 잘 못 써요. 자, 그러면 I like to do something은 한국 학습자들이 잘 못 쓰고 뭘 많이 쓰냐면은 늘 뭐가 재밌다, 즐겨 한다라고 하면 항상 I enjoy doing something을 굉장히 많이 써요. 쉽게 얘기하면 I enjoy doing something 10번 쓰면 I like to do something은 한 번도 잘 못 쓰거나 아예 I like to do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영어 소통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I like to do something이라는 것을 제가 영어 독립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자꾸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평소 무엇을 즐겨한다 혹은 무엇을 자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자. 그러면 기존 학습자 머릿속에 like는 좋아한다가 가장 세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한다가 아니고 자주 한다, 주로 한다, 즐겨 한다라고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머릿속에 진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너무 제 말만 하면 여러분이 그럴까봐 챗GPT의 설명을 좀 공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I like to do something과 I enjoy doing something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내가 물으니까 챗GPT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Like to do something은 좀 더 중성적이면서 세 가지를 담을 때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루틴을 얘기할 때, 두 번째, habits를 얘기할 때, 습관, 세 번째, preference, 선호도를 얘기할 때라고 순서대로 나와요. 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작 퀴즈를 하나 내드리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주로 운동을 한다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늘 한국인의 영작은 I usually do something every morning. 그러니까 늘 저는 주로 뭘 한다면 I usually do something, I normally do something, I do something very often. 이렇게 영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챗GPT 예문을 한번 공유해 드리면 주로 루틴, 일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것을 like to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to exercise every morning.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좋아한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좋아한다는 해석이 틀린 해석일 수도 있어요. I like to exercise every morning은 그냥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루틴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평소에 저는 자기 전에 유튜브를 봅니다. 평소에 저는 잠자리 들기 전에 책을 읽습니다. 이러면 이것 역시나 I normally read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챗GPT 예문은 habits를 얘기할 때는 like to가 좋다. I like to do something. 따라서 I like to read before going to bed. 이렇게 예문을 주더라고요. 한 번 더 I like to read before going to bed. 자, 어때요? 1번 루틴이었죠? 2번도 루틴 내지는 헤빗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I like to read before going to bed는 때로는 preference, 선호도일 수도 있어요. 질문 자체가 주로 유튜브 보는 걸 즐기세요? 책 읽는 걸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책 읽는 걸 더 좋아해요. 이럴 때 이제 preference가 되는 거거든요. 느낌 좀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like to를 쓸 일이 enjoy ing보다 사실 훨씬 많아. 왜 그러냐 이제 보세요. enjoy는 그러면 챗GPT는 어떤 설명을 주는지 I enjoy doing something은 훨씬 기쁨, 즐거움, 행복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큰 기쁨을 느낀다는 뜻으로 나와 있거든요. enjoy는 너무 좋다라는 얘기고 I like to는 너무 좋다는 뜻이 없어. 클리어하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럼 예문을 보시면, 자,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해요. 저 지금 한국말도 참 좋아해요. 라거나 너무 재밌어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 어감을 줄 때 I enjoy paint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I like to paint나 I like to는 평소 그걸 한다는 얘기고 enjoy doing something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재밌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다른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표현을 원어민이 더 자주 쓸까요? 당연히 I like to do something을 훨씬 많이 쓰지 맨날 I really enjoy doing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적겠죠. 그런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챗GPT 오늘 예문만 공유할 거거든요. enjoy ing 예문은 emotional pleasure, 정서적 감정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챗GPT 예문이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I enjoy reading novels on a rainy day라고 돼 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나는 소설책 읽으면 마음이 좀 좋아지나 봐. 그래서 이럴 때는 평소에 이걸 자주 한다 하면은 I like to do something이고 I enjoy doing something 하면 이미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과장된 표현이죠. 이제 예문 마지막으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역시 챗 GPT가 저희에게 선사해 주는 예문인데요. 두 가지 예문이 있어요. 1번 like to를 써볼게요. I like to cook on weekends. I like to cook on weekends.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주말에 요리를 즐겨한다, 자주 한다. 맞죠? 그러면 챗GPT는 이 표현을 루틴이나 헤빗이라고 표현했고요. 뉴트럴하게 들린대요. 중성적으로. 감정이 막 너무 기쁘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중성적이라는 게. 자, 그 반면에 I enjoy cooking on weekends. 한 번 더. I enjoy cooking on weekends라고 하면 저는 주말에 요리하면 너무 좋아요 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챗GPT도 I enjoy cooking on weekends는 more pleasure, pleasure가 느껴진대요. 뭐가 너무 재밌고 즐겁다는. 근데 위에 거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냥 주말이면 요리 자주 한다. 평소에 월, 화, 수, 목, 금은 바빠서 못하는데 주말에는 요리 그래도 하는 편이에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 편이에요는 우리 머릿속에는 tend to밖에 없어요. tend to 경향이 있다. 근데 원어민이 이때 I like to cook on weekends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뭐냐?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요라는 느낌이 없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걸 쓸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주말에 주로 산책, 지금 분명히 한국말로 제가 주로라 그랬지 산책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너무 좋아요는 뭐라고요? enjoy ing. 평소에 그렇게 한다는 I like to take a walk on weekends. 그죠? I like to do something은 habit or routine. 이제 완전히 클리어. Am I clear? 오케이. 진짜 소중한 정보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영어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 나오셔서 자꾸 썸네일의 표현을 이디엄을 자꾸 박아놓는 거예요. 이디엄. 이디엄이라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영어 실력이 무르익을 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청취에 도움은 되잖아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청취에 도움되려고 이디엄을 많이 외우거나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외웠다가 부지불식간에 그게 자꾸 나오려고 하거든요. 내 입에서. 그러면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 모든 주변부 영어가 아직 어색해. 다듬어지지 않고 난 미국 5-6살짜리 영어밖에 안 돼 나는. 근데 갑자기 관용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세상 만고의 진리가 어떻다. 이게 5살짜리가 할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니까 어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자기 페이스, 자기 주관, 자기 철학과 판단에 맞게 공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상도 그 가치를 자기 주관에 맞게 커트해버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관용 표현은 저하고 언제 한번 상담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무리수를 던지면은 안 좋다. 오히려 뭘 더 철저하게 알아? 기초학습자들은 I like to do something 이런 연습을 더 많이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미국인이 한국말 배우면 저 주말에는 등산 가요.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그게 잘 안 돼. 근데 갑자기 어떤 관용 한국말 표현이 있을까요? 갑자기 뭐 통상적으로 그렇죠. 뭐 산책을, 산행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뭐 주로라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통상적으로라든지 간헐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되게 이상한. 이상하잖아요. 그걸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에 있어서? 스피킹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이러면 항상 수요에 문제가 생기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 가서 최근에 한 말이거든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영어가 뒤죽박죽이 됐느냐. 어떤 A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 IELTS 점수 고득점 맞아야 되는 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초밖에 안 싫어해요. 제 학생들 얘기해요.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미친 듯이 단어 외우고 표현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점수 잘 나오게 하는 거. 근데 문제가 그 사람이 지금 원어민 기준으로 7살짜리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지금 IELTS 저걸 받아내야 되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암기를 해서 알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렇게 급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좀 차근차근 난이도에 따라서 내 수준에 맞게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뒤죽박죽이 되면 안 돼요. 요런 기본적인 걸 잘 해놓고 쌓아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아직 초등학교 1학년만큼 못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대학원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성인이 되면 이해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리딩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야.